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조용한 하루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일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서 의미 있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의료정책 전문 박사인 신영전 박사님의 칼럼,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 이런 칼럼을 읽게 되었어요. 의정 갈등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도 의사도 아닌 환자라는 전제하에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닌 정책적 갈등인 이상 의사들이 이길 명분이 없다는 실토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의 내부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이유로는 이미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부족,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라는 의사 부족 현상이 10여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고, 이런 문제에 의사들이 해결할 고민도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두시민혁명군도 의대 정원 문제로 강의를 했을 때 이미 10여 년 전에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던 것만큼 국민들도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의대 정원을 찬성하는 이상 의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의사라는 이익 집단의 농성에 이번처럼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의사단체가 힘이 세다든가 혹은 권력이 있다든가 사회에 영향력이 크다는 이런 현실의 방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의사들이 약자다 혹은 피해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약자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권력자이고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에는 의사들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사들의 공백이 길어져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나 전쟁이 칠 적에나 경제가 어렵거나 의사가 끼니를 거르는 상황에서도 환자들 곁에 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헌신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경받지 못하는 의사는 윤석열 정부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의사들이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의사들은 약자고 혹은 의사들은 피해자다, 이 주변 모든 것이 의사들이 잘 산다는 이유로 못 살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집단 몰매와 이지매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폐쇄적인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논리가 의사들을 폐쇄적인 판단을 하게 된 요인이며, 정부와 국민들과 싸우는 의사 집단의 편협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협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또 의사들을 이기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환자나
시민들을 개돼지, 경민, 조센진이라 비하하면서 죽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 더 죽어 뉴스에 나오라. 이와 같은 폐륜적인 말과 글로 조롱한 것입니다. 더구나 의사협회 회장조차 막말을 늘어놓는 것을 당연하다는 태도로 국민들에 대함으로써 의사들을 의정 갈등의 싸움에서 적해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서 의료 대란 중에 근무 중인 의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공개한 의사가 위도스로 얼굴을 가리며 구속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러면 자신도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리부동한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시기를 이제 의사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상황은 의사들이 없는 가난한 오지나 시골을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의사들이 넘치고, 의료 대란 중에도 동료들의 질책을 받으면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있을 때 의사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승리는 환자도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한 그런 때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한 칼럼으로 생각되어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요즘 사회 현상이 너무나 뒤숭숭해서 한겨레 신문이 오로지 공산 좌파의 논리만을 주장하는 선조 매체인데 갑자기 왜 이런 글을 올렸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차를 한잔 마시면서 깊은 생각으로 이 칼럼을 음미했습니다. 공산 좌파의 정치 투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산 좌파들의 투쟁 전략으로 유명한 모택동의 팔자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자의 한문으로 된 모택동의 전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적공아태, 적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도망가고 후퇴하고, 적휴아공, 적이 휴식을 취하면 아군은 공격한다. 이런 8자. 적공아태, 적휴아공. 이것처럼 적이 강하면 후퇴하고 적이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라는 이런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현재 상황이 공산 좌파 언론들이 주장하듯이 자유우파 내부에 분열이 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고 국민들이 자유우파로 강력하게 결집하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우파가 강해지니까 후퇴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심을 가지면서도 이런 합리적인 지적에는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들이 이재명을 재판하는 사법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글들이 사법부의 판사와 검사들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의사인 신영정 박사처럼 사법부에서도 이런 양심이 있는 판사가 나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첫째, 이재명을 재판한 법원은 온갖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고 더구나 시간을 끌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수단인 그 판결을 앞둔 판사가 사임을 해버리면서 시간을 약 한 4개월 정도 늦추는 꼼수를 부리는 판사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앞에서 의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그 공산좌파들의 선두에 선 혁명가를 자처하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 욕심에 찬 비굴한 판사들 앞에서 상습 범죄자 이재명은 그 판사를 얼마나 깔보고 희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폐쇄적인 환경에 몰입된 사법부는 상습 범죄자가 희롱하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로 판사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권력에 당당히 맞서서 소수에 대해서도 약자에 대해서도 법 앞에 평등 혹은 정의의 공평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용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 상습범 이재명은 약자가 아닙니다. 국회 독재,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의 대표로서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려 하고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시키고자 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수사한 검사에게 불평이나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습 범죄자 이재명은 감옥에다 가다 열라 할 정도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막강한 권력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법부는 비굴하게 행동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 앞에 비굴하고 자신의 명예욕 혹은 권력욕을 채우려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존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즉 권력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면 막말로 사법부를 희롱합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없애려고 협박하고 검사를 탄핵한다 하며 판사도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협박을 위해서 끊임없이 판사들에게도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 시대의 개별서라 비웃고 괴물이라는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 위정교사범 이재명은 검사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 막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런데 친위 쿠데타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검사들이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거죠? 막다른 궁지에 몰린 쥐새끼처럼 정신 나간 소리를 마구 짓거리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재명에 대한 구속심사 때 그 구속을 심사한 판사가 이미 위정을 한 피의자가 그 위정을 한 이유가 이재명에게 위정교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재판부에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같이 10월에 징역이라는 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대한 권력적인 폭언과 위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억지는 의사들이 스스로 패배했다고 오늘 신영겸 박사님의 칼럼에서도 실토한 것처럼 민주당이 범죄 집단 혹은 범죄 단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이런 일에 침묵하거나 권력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 스스로 오물을 덮어서는 일이 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 국민들이 사법부에게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하는 곳이고 특히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집회 같은 것은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 경내까지 수십 명이 몰려 들어가서 재판부에게 언어적인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이런 농성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존엄을 팽개치는 일이고 불법행위입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겁니다. 공산좌파들이 한국의 현대사에서 자신들의 공이라고 지켜 세우는 민주화, 한국에서 성취된 민주화가 범죄인을 재판하는 재판소로 몰려가서 판사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동과 농성을 벌이는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범죄인을 옹호하는 언론과 유사 언론들이 판을 치고 사법부가 당파에 기생하면서 권력에 아보하는 이런 행위가 민주화입니까? 개탄스럽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아직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가? 국민들이 시민의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이 항변을 하면서 국민들을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만드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유튜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5060 세대들에게 재입대를 해서 모자라는 병력을 보충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70, 80 세대들이 다시 민주화 운동에 나서야 하겠다.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제안을 합니다. 단순히 민주화 투쟁, 예전에는 정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층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앞으로의 민주화 운동은 국민들에게 자유시민의식을 깨우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들이 군대에 재입대하는 것처럼 70, 80 세대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완결을 위하여 더욱 앞장서고 맹렬히 투쟁해야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북두시민
혁명군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